서울의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보유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보린이 들어왔다. 유나, 나 너를 사랑해. 보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보린을 어린 시절부터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그 고백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보윤의 가족은 보수적인 집안으로 아버지는 유명한 기업의 CEO였고 어머니는 사회적인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이런 상황에서 보린의 감정이 드러난다면 그들의 우정은 산산조각 날 터였다. 보윤은 다음 날 아침 커피숍에서 보린을 만났다. 리나, 그건 착각일 거야. 우리는 그냥 친구잖아. 보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하지만 보린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착각. 내가 왜 착각할까?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봐왔어. 내가 웃을 때, 내가 울 때, 모든 순간이 나에게 특별했어. 보린은 손을 떨며 보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보윤은 황급히 피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이런 대화는 위험했다. 사회의 눈길이 언제나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보윤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보며 왜 보린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한 여자 선배와의 짧은 로맨스를 떠올렸다. 그때는 그냥 호기심이라고 치부했지만 이제 보니 그건 더 깊은 감정이었다. 내가 정말 보윤은 스스로를 부정했다.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다. 아버지는 그녀를 명문가의 아들과 결혼시킬 계획이었다. 만약 그녀의 성적 지향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보린과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흔드는 폭풍이었다. 그 주말 보윤의 가족 모임이 있었다. 어머니가 주나, 다음 달에 소개팅할 남자가 있어? 좋은 집안이야 이라고 말하자 보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보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보린은 최근 직장에서 승진한 디자이너로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보윤의 것과 달랐다. 보린은 가족의 압박 없이 자유롭게 살았지만 그 자유가 보윤을 끌어당겼다. 보윤은 보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 메시지는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모임 후 보윤은 보린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열자 보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 와줘서 고마워. 보린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보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하지만 숨겼어.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보윤은 듣고 있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나도 비슷한 적이 있었어. 하지만 무서워.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보린이 보윤을 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보윤은 그 안에서 평화를 느꼈지만 밖의 세상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보윤의 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유나,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보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강요했다. 우리 집안은 전통을 지켜야 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게 정상적인 삶이야. 그 말은 보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보린과의 만남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보린은 더 대담해졌다. 우리 함께 도망칠까? 보린의 제안이 보윤을 흔들었다. 도망친다는 건 가족을 버리는 거였다. 보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날 저녁, 보윤은 보린과 공원에서 만났다.
가을잎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손을 잡았다. 리나,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보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리는 하지만 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윤의 오빠가 나타났다. 윤아, 너 뭐 하는 거야? 오빠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우연히 그들을 봤다. 보윤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빠는 집으로 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다. 보윤은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족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게 됐다. 윤아,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아버지의 말은 잔인했다. 보윤은 무릎 꿇고 빌었다. 아빠,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보린이라는 애랑 연락 끊어. 아니면 집에서 나가 라고 얼터메이텀을 줬다. 보윤은 울면서 보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나, 미안해. 우리 끝내야 할 것 같아. 보린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다. 윤아, 왜? 우리는. 하지만 보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 선택은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보린은 보윤의 전화를 받은 후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보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보윤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보린의 삶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유가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다. 왜 나일까? 왜 보윤을? 보린은 스스로를 탓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지만 보윤처럼 보수적인 환경에 처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처음이었다. 다음 날 보린은 직장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가 리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보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보윤은 아름다웠다.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 보린은 보윤을 구하고 싶었다.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결심했다. 보린은 보윤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보윤이 나타나자 윤아, 이야기하자 라고 말했다. 보윤은 보린을 보자 가슴이 아팠다. 리나, 왜 왔어? 위험해. 하지만 보린은 쥐험. 사랑이 위험하다고? 그럼 우리는 왜 사는 거지? 보린의 말은 보윤을 흔들었다. 그들은 카페 구석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보윤은 가족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빠가 나를 버릴 거야? 오빠도 나를 미워해. 보린은 그럼 나랑 함께해. 서울을 떠나자. 부산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제안했다. 보윤은 망설였다. 그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였다. 직장, 가족, 사회적 지위. 그날 밤 보윤은 집에서 혼자 고민했다. 어머니가 들어와 윤아, 내 아버지가 걱정하셔. 제대로 살아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압박이었다. 보윤은 덤마, 저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다음 날 그녀는 보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가운데 보윤은 리나, 나 너랑 가고 싶어라고 말했다. 보린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그들은 키스했다. 그 순간은 행복했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보윤의 오빠가 그들을 추적했다. 그는 보윤의 핸드폰을 통해 위치를 알았다. 윤아, 너 미쳤어. 오빠가 나타나 소리쳤다. 보린은 오빠, 제발 이라고 했지만 오빠는 너 같은 년이 내 동생을 망치네 라고 모욕했다. 보윤은 오빠를 밀치며 오빠, 그만해. 나 사랑해.
라고 외쳤다. 오빠는 충격받아 물러났다. 그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준아,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상속권 박탈이야.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보유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 저를 이해해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보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보윤을 기다렸다. 보윤이 짐을 들고 왔다. 리나, 나왔어. 보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새 삶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보린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상사가 리나, 개인 생활은 조심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해라고 경고했다. 보리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왜 사랑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몇 주 후, 보유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면접에서 가족 상황은 이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혼자 살아요 라고 거짓말했다. 보린과 함께 사는 건 비밀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은밀했다. 밤에만 서로를 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은밀함이 점점 그들을 지치게 했다. 보유는 리나, 이게 맞는 걸까? 라고 물었다. 보리는 맞아. 우리는 강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보린도 내심 불안했다. 가족의 배신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갑자기 보윤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윤아, 집으로 돌아와. 내 아버지가 아프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보윤은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입원했다. 엄마, 제가 보윤은 망설였다. 어머니는 내가 그런 생활을 해서 그래? 돌아와서 제대로 살아으라고 말했다. 보윤은 갈등했다. 아버지를 버릴 수 없었다. 보린에게 리나, 미안해. 가봐야 해즈라고 말했다. 보리는 준아, 가지 마어 그건 함정일 수 있어 라고 만류했지만 보유는 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자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는 준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했다. 보유는 울었다. 그 말은 그녀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었다. 보리는 혼자 아파트에 남아 보윤의 소식을 기다렸다. 그녀는 불안에 떨었다. 윤아가 돌아올까? 보리는 LGBT 지원 그룹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가 사회적 압박이 크죠. 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중요해요 라고 말했다. 보리는 하지만 보윤의 가족이 그녀를 놓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그룹 멤버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여성은 나도 가족 때문에 포기했어. 후회해 라고 말했다. 보리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다. 보윤을 포기할 수 없었다. 보윤은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했다. 어머니가 윤아, 이제 그만하고 정상적으로 살아. 소개팅 할게 라고 말했다. 보윤은 덤마, 저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약한 모습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 오빠가 윤아,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지면 아버지 건강이 나아질 거야 라고 압박했다. 보윤은 매일 보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점점 짧아졌다. 리나, 미안. 바빠. 보리는 그 메시지가 아팠다. 그녀는 보윤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보윤이 나타났다. 리나, 왜 왔어? 보윤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윤아, 너 변했어. 가족 때문에 나를 버릴 거야. 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보윤은 잔이야. 하지만 아버지가 보리는 그건 핑계야. 우리는 함께하기로 했잖아 라고 말했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논쟁했다. 보윤은 리나, 나 혼란스러워.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보리는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싸워야 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보유는 싸우다 지쳤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보린의 가슴을 찔렀다. 보리는 그럼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보유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그녀는 보린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무게가 너무 컸다. 다음 날 아버지가 퇴원했다. 가족은 보윤을 감시했다. 오빠가 유나, 그 여자랑 연락 끊었어 라고 물었다. 보윤은 네드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밤에 보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나,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보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유나, 나도 그래.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해. 보윤은 선택. 가족이냐, 너냐 그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사회적 압박이 더 커졌다. 보윤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동료가 유나, 너 레즈비언이래? 라고 물었다. 보윤은 부정했지만 불편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LGBT 기사를 봤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어려움이라는 제목. 기사는 차별과 편견을 이야기했다. 보윤은 그걸 읽으며 자신의 상황을 공감했다. 왜 우리는 숨겨야 해? 그녀는 생각했다. 보리는 그동안 지원 그룹에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주나, 함께 시위에 가자라고 제안했다. 보윤은 미쳤어. 공개되면 끝이야 라고 거부했다. 하지만 보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유나,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가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약간의 변화였다. 보윤은 보린을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리나, 나에 싸울게. 보윤의 눈이 결의에 차 있었다. 보린은 기뻐했다. 정말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하지만 그 계획은 배신으로 이어졌다. 오빠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오빠는 보린의 직장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보린은 레즈비언이다. 회사에 해롭다. 보린은 상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리나, 이게 뭐야? 상사의 얼굴이 굳었다. 보린은 충격받았다. 누가? 그녀는 보윤의 오빠를 의심했다. 보린은 보윤에게 전화했다. 유나, 내 오빠가 한 짓이야. 보윤은 믿기지 않았다. 오빠가 왜? 그녀는 오빠를 대면했다. 오빠, 왜 그래? 오빠는 너를 구하려고. 그 여자가 너를 망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보윤은 분노했다. 오빠, 너가 나를 망치고 있어. 그 말은 가족의 균열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주나, 그만해. 라고 말렸지만 보윤은 덤마, 저 사랑해요. 보린을 으라고 고백했다. 가족은 충격받았다. 보린은 직장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그만두고 새로 시작할게라고 결심했다. 보윤과 함께라면?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보린의 친구들이 멀어졌다. 리나, 위험해라고 조언했다. 보린은 쥐험. 사랑이 위험하다면 그게 사랑인가? 라고 생각했다. 고통이 쌓여갔다. 보윤은 가족과 대치했다. 아버지가 주나, 나가 라고 말했다. 보윤은 짐을 쌌다. 아빠, 미안해요. 그녀는 보린의 아파트로 갔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지만 쉽지 않았다. 보윤과 보린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보윤은 프리랜서로 일했고 보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이 따라왔다. 이웃이 저 여자들. 커플인가? 라고 수근거렸다. 보린은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의 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는 불안했다. 리나,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 보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이 그들을 시험했다. 어느 날 보윤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유나, 집으로 돌아와. 내 아버지가 후회하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윤은 엄마, 저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 이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버림받고 버리는 아주머니, 저희를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내 딸이 라고 비난했다. 보윤은 엄마,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다. 그 방문은 보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리나, 나오 가족이 그리워. 보리는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어 라고 말했다. 보린의 새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료가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됐다. 리나, 너 여자 좋아해? 동료의 말투가 비아냥거렸다. 보리는 네, 왜요? 라고 당당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 후 따돌림이 시작됐다. 프로젝트에서 제외됐고 상사가 개인 생활은 숨겨라고 말했다. 보리는 분노했다. 왜 숨겨?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녀는 퇴사했다. 유나, 나 그만뒀어. 보린의 목소리가 지쳤다. 보유는 리나, 미안해. 나 때문에. 보리는 잔이야. 우리 때문에 라고 말했다. 경제적 압박이 왔다. 보윤의 프리랜서 일이 줄었다.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인 이유로 라고 거부했다. 소문이 퍼진 탓이었다. 그들은 저축을 썼다. 리나, 어떻게 하지? 보윤이 물었다. 보리는 내가 카페 알바할게 라고 말했다. 보리는 낮에 디자인 프리랜서, 밤에 알바를 했다. 피곤했지만 보윤을 위해 버텼다. 보윤은 리나, 고마워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지만 대가는 컸다. 건강이 나빠졌다. 보리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보윤은 옛 친구를 만났다. 친구가 준아, 너 요즘 어때? 소문 들었어 라고 말했다. 보윤은 소문, 친구는 너 레즈비언이래. 진짜, 보윤은 응, 진짜야 이라고 대답했다. 친구는 충격이네. 하지만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보윤에게 힘을 줬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멀어졌다. 유나, 미안. 연락하지 마오. 보윤은 상처받았다. 리나, 세상이 너무 잔인해. 보리는 하지만 우리는 함께야 라고 위로했다. 갑자기 보윤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유나, 만나자. 보윤은 긴장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아버지는 준아, 내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보윤은 놀랐다. 아빠, 아버지는 내 어머니가 설득했어. 그리고 나도 생각해봤어. 사회가 변하고 있더라. 보윤은 울었다. 아빠, 고마워요. 아버지는 하지만 조심해. 아직 세상이 완벽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보윤은 보린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리나, 아빠가 이해해줘. 보린은 기뻐했다. 정말. 하지만 그 기쁨은 짧았다. 오빠가 여전히 반대했다. 오빠는 아빠가 약해지셨어. 난 인정 못해 라고 말했다. 오빠는 보린의 새 직장에 다시 익명 편지를 보냈다. 보린은 또 경고를 받았다. 유나, 내 오빠 또. 보린은 화났다. 보윤은 오빠를 대면했다. 오빠, 왜 그래? 나 행복한데 오빠는 행복. 그건 착각이야. 정상적으로 사랑을 하고 말했다. 보윤은 정상. 누가 정상을 정해? 라고 반박했다.
그 논쟁은 가족의 최종 대치였다. 어머니가 중재했다. 그만들 해, 유나가 선택한 거야? 보린과 보유는 관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우리 사랑에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역겹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보리는 상처받았지만 무시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비난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보유는 리나, 우리가 이겼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시간이 흘렀다. 보윤과 보리는 함께 1년을 보냈다.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적응했다. 보리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LGBT 친화적인 클라이언트를 모았다. 보유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 출판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책이 나오자 반응이 뜨거웠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나요? 기자들이 물었다. 보유는 사랑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다. 아버지는 가끔 방문했다. 유나, 건강해. 어머니는 요리를 가져왔다. 오빠는 여전히 거리를 뒀지만 크리스마스에 메시지를 보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유는 오빠, 고마워라고 답했다. 보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했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리나, 영원히 함께하자 보윤이 말했다. 보리는 영원히. 하지만 사회의 도전은 계속됐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안 됐다.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 보린이 말했다. 보유는 하지만 우리 마음은 결혼했어 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평등을 이라고 외쳤다. 카메라가 그들을 찍었다. 다음 날 뉴스에 나왔다.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일부는 지지, 일부는 비난. 보린의 스튜디오는 항해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응원해요 라는 메시지. 보윤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보윤은 감동받았다. 리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 보리는 그게 우리의 승리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상처가 있었다. 잃어버린 친구들, 가족의 갈등, 사회의 편견. 보유는 밤에 가끔 울었다. 리나, 후회 안 해. 보리는 전혀 우라고 대답했다. 최종 고비가 왔다. 보윤의 오빠가 찾아왔다. 유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행복을 인정하게 보유는 않았다. 오빠, 고마워. 가족이 재결합됐다. 아버지는 보린도 와 저녁 먹자라고 초대했다. 보린은 긴장했지만 갔다. 식탁에서 웃음이 피어났다. 보린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아버지의 말. 보린은 네, 아저씨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싸움은 계속됐다. 사회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윤과 보리는 함께 지원 그룹을 만들었다.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로 많은 이들이 위로받았다. 보윤은 책 후속편을 썼다. 사랑의 대가. 그 안에는 그들의 여정이 담겼다. 이야기의 끝에서 보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을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사랑은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그 가치가 있다. 보린이 다가와 안았다. 유나, 사랑해.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꿨다.
과연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